밤 10시에 만나는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 오늘도 시작해봅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다들 이번 수능은 어떻게 좀 잘 보셨나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 학생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 수험생이 들었을까요? 싶긴 하고, 아니면은 성인분들이 또 많이 들어주실 텐데, 아무튼 이번 수능 때 고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고생했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이제 치러야 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수능을 치는 그런 주변인을 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또 1년을 기다리면 또 수능날이 돌아오겠죠? 아무튼 전부 이번 수능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수능은 또 지난 수능처럼 뭐 평이했다, 뭐 불수능이었다, 약간 불수능이었다, 뭐 말이 많은데 다들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이 수능 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좋아하는 추리 게임이나 두뇌 게임, 퍼즐 게임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전에 이런 걸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제 TMI지만 제 최애 게임 중 하나가 또 추리나 퍼즐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첫 곡을 듣고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 33화인가요? 33화는 추리 게임으로 한번 추리, 퍼즐 이런 게임들로 장식을 해보려 합니다. 그러면은 첫 곡을 바로 듣고 저희는 오늘의 게임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게임을 소개해주는 DJ 배민경입니다.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눈물도 내 몸, 마음, 영혼도 너의 것인 걸 잘 알고 있어. 이건 나를 벌받게 할 줄. Peaches and cream, sweeter than sweet. Chocolate cheeks and chocolate wings. But 너의 날개는 악마의 걸. 너의 그 sweet 앞엔 비려. Kiss me, 아파도 돼. 어서 날 조여줘. 더 이상 아플 수도 없게. Baby, 취해도 돼. 이제 널 들이켜.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On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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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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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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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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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도 돼 나 묶어줘 내가 도망칠 수 없게 꽉 쥐고 나 흔들어줘 내가 정신 못 차리게 Kiss me on the lip 수만의 빛 너라는 감옥에 중독되게 네가 아닌 다른 사람 섬기지 너 알면서도 삼켜버린 독이듯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On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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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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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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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money money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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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네, 첫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첫 곡으로는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두 번째 곡으로는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들려드렸습니다. 이 두 곡은 솔직히 제 과거 수능날에 들었던 기억에 남았던 곡들 중에서 몇 개 골라왔고 다들 피땀 눈물 쏟을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 정말 수고했다 라는 의미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게임 시리즈 소개가 어떻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소개드릴 작품은 바로 닌텐도 DS, 닌텐도 스위치에서 출시를 했었던 매일매일 두뇌 트레이닝이라는 작품입니다. 우선 닌텐도 DS 버전으로 소개를 드릴게요. 매일매일 DS 두뇌 트레이닝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은 닌텐도에서 개발 유통한 작품이고요. 한국에는 2007년 1월 18일에 출시가 됐었습니다. 작품의 장르는 정말 이 DS 하나만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하는 장르인데요. 두뇌 활성화 소프트웨어라는 장르입니다. 이게 정말 저도 그때 그 당시에는 그냥 와 이런 게임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즐겼는데 지금 조금 찾아보니까 정말 각 잡고 열심히 만든 그런 두뇌 증진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작품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토호쿠 대학이라고 하는 일본의 대학에서 미래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에서 카와시마 류타라는 교수가 이 작품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두뇌를 훈련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서 나중에 한국 닌텐도에서는 영어 시리즈도 있거든요. 영어 공부 시리즈. 네. 그래서 이 영어 공부 시리즈와 함께 런칭 타이틀로 출시를 했던 그런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사실 이 작품이 제가 그냥 두뇌 트레이닝 이렇게 말했지만 메인 목적은 치매 예방에 가깝긴 했었어요. 정말 그냥 치매 예방에 목적을 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기억력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많았긴 했어요. 실제로 뭐 숫자를 기억해라 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퇴하는 뇌를 좀 어떻게 유지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는 굉장히 좋았으나 실제로 뭐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나라고 하면 그것도 별개였다라고 보는 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이 한국에서는 그냥 아주 평범하게 뭐 흥행은 했습니다. 흥행은 했는데요. 15만 장 정도 판매를 했고 2013년 기준으로는 50만 장 정도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그때 광고나 모델이 장동건 네, 이런 분들이 모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대중성은 넓어지기도 해서 실제로 판매는 많이 됐다라고 객관적으로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보다는 뭐니 해도 덜한데요. 일본에서는 이게 정말 사회 현상으로 여겨질 만큼 대히트를 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는 9월이 노인의 달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노인의 달에 이 두뇌 트레이닝을 선물하는 이런 사회 현상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이 일본 국내에서는 400만 장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거의 국민들 중 절반은 샀다라고 봐야 될까요?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세웠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게 그렇게까지 히트를 친다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대히트를 쳤다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여기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계산을 어떻게 거꾸로 하는 계산, 뭐 사칙 연산을 하는 거, 그리고 색깔 맞추기, 뭐 단어 기억하기, 뭐 선 차례대로 읽기, 숫자 세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자체가 성공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게임 하면은 아는 사람들이 아는 게 이 게임 화면에 이 아까 카와시카래요. 죄송합니다. 카와시마라는 교수님이 참여를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교수님의 얼굴이 그 게임에 볼 수 있는 그 3D로 둥둥 떠다니는 그 피규어 같은 얼굴 있잖아요. 그 얼굴이 실제 교수님의 얼굴을 따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히트를 치고 실제로 두뇌 트레이닝 시리즈라고 해서 정말 많은 작품이 또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스위치에서도 두뇌 트레이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닌텐도랑 인디즈 제로 팀이 개발을 하고 닌텐도가 유통을 했던 게임인데 얘는 이제 기능성 게임으로 분류는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출시는 2019년에 일본에서는 했지만 한국에서는 2020년 7월 1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작들이랑 마찬가지로 이 카와시마 교수가 또 감수를 맡았던 작품인데 사실 이게 초강력 5분간 집중력 트레이닝 이 작품도 있었는데 요걸 다시 갔다가 진짜 뇌 기능에 가까워졌다가 다시 그냥 닌텐도 스위치로 다시 옛날 DS 분위기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 게임에는 평가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평가는 있었는데 뭐 의미가 있나 싶긴 하고요. 그래서 평가는 일단 말씀드리자면 메타크리틱 스코어가 있습니다. 메타 스코어는 100점 만점에 64점. 유저 평점은 6.6점을 받으면서 그냥 소소한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뭐 그냥 똑같은 그런 작품들, 똑같은 뭐 테스트들 이런 것들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얘도 크게 설명할 건 없고 초강력 5분간의 집중력 트레이닝 네,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얘는 이제 3DS 작품인데요. 닌텐도가 마찬가지로 개발하고 유통을 한 작품이고 얘는 스위치보다 훨씬 이전
그냥 두뇌 트레이닝 출시 이후 거의 직후에 출시가 됐는데 한국에서 2013년 9월 5일에 출시가 됐었습니다. 얘는 타이틀도 강력했어요. 초강력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 뭐 업무, 가사, 운동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집중력을 단련시켜보자 라고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는 이제 전작들 같은 경우나 지금까지 소개드린 작품들은 굉장히 단순한 분위기인데 얘는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게 카와시마 류타 박사님이 대놓고 이 게임을 정말 잘한다면 업무나 공부 효율도 늘어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왜 그러냐면 기억력의 모든 걸 쏟아부은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 뇌를 창고로 비유하자면 이때까지는 좀 창고 정리를 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면 이 작품은 창고를 더 크게 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나 뭐 이런 것도 지옥 트레이닝, 뭐 지옥 계산, 지옥 뒤집기, 뭐 지옥 낭독, 이런 작품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얘는 아쉽게도 평가는 찾을 수가 없고요. 하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제가 좀 기억을 했던 거에서, 기억을 좀 해보자면, 기억을 조금 돌이켜보면, 일단 숫자 카드를 뒤집어 같은 카드끼리 맞추는 그런 게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옥 계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아시나요? 뭐 1번 문제를 계산했더니 답이 4가 나왔어요. 그럼 이 4번 답을 외워요. 그리고 문제 2번을 풀어요. 문제 2의 답은 뭐 8이에요. 그러면은 4, 8 이렇게 동시에 적고 그렇게 계속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뭐 4, 8, 뭐 10 이렇게 외웠다가 4, 8, 12, 13 막 이렇게 했다가 X번이 나오면 또 X-1번 내 답을 적고 또 X번의 답도 외우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게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사라진 블록 위치 외우기라던가 아니면은 이 컵 문제도 굉장히 뭐 좀 그랬는데 1부터 자연수 뭐 10까지 적혀 있는 공들이 화면에 3초간 보여주고 컵으로 가려집니다. 그리고 이 컵이 그 야바위라고 하나요? 사기도박이라고 하면 그런데 아무튼 이 컵들이 막 섞여요. 그리고 1번부터 순서는 다 외워야 된다. 네. 요런 이상한 것들이 참 많았다. 이상하지만 힘든 것들이 참 많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DS 두뇌 트레이닝에 대해서 저는 매일매일 두뇌 트레이닝 시리즈를 설명드렸는데 또 매일매일 두뇌 트레이닝이 나오고 나서 이 호적수라고 해야 될까요? 두뇌 단련 부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작품이 하나 더 등장을 하죠. 지금 들으신 분들은 좀 예측하실 수도 있겠는데 바로 말랑말랑 두뇌 교실입니다. 얘도 닌텐도가 개발을 하고 유통을 한 기능성 게임이고요. 죄송합니다. 좀 게임이나 그래픽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순화된 그런 작품입니다. 실제로 얘도 뭐 평가를 제가 찾을 수는 없겠지만 얘는 조금 이전 작품은 진짜 뭔가 뇌가 발전할 것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귀엽다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그래서 뭐 저울을 비교한다던가 뭔가 어린아이들이 조금 더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그래픽이랑 좀 치매 예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치매 예방은 아니지만 조금 더 귀여운 그래픽 좀 어린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만 같은 그런 게임들을 맞춰놨는데 뭐 그래서 사다리 타기라던가 기억력, 뭐 분석, 계산, 뭐 지각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테스트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 상당히 잘 됐었나 봐요. 그래서 스위치에 똑같이 이식이 됐는데 스위치에는 말랑말랑 두뇌학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식이 됐었습니다. 똑같이 닌텐도랑 인디즈 제로가 개발을 했고 닌텐도가 유통을 했던 작품이고 똑같이 기능성 작품입니다. 거의 14년 만에 후속작
만들었었는데 이게 DS판이랑 이전에 윌 버전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합쳐서 베스트 판을 리메이크했다라고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트레칭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직감, 기억, 분석, 계산, 지각 5가지 분야를 통해서 뭐 어떻게 더 문제를 잘 푸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뭐 유아 단계, 뭐 초급 단계 뭐 이렇게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막 말랑말랑 두뇌 대결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랑 대결할 수 있는 버전도 있었고 그런 것들도 기억에 남는데, 얘도 또 평가는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를 먼저 읊어드리자면 얘는 그 두뇌 트레이닝 그것보다 점수가 훨씬 높습니다. 메타스코어는 100점 만점에 73점이고 유저 평점은 7.8점, 훨씬 높죠. 훨씬 높은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그래픽이 귀엽고 재미있기도 하고요. 옛날에 혹시 포켓몬 퍼즐, 포켓몬 퀘스트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처럼 귀여운 그래픽이랑 뭔가 조금 더 다양한 분야의 퍼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여기 게임들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사진 탐정인가요? 하는 그게 있었는데 조금씩 선명해지는 사진을 보고 이게 무슨 사진인가 라고 추측을 하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런 테스트였는데 그게 저는 제일 재미있었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게임 시리즈로 거의 뭐 닌텐도 작품을 소개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두뇌 퍼즐 이런 것과 관련된 작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한번 생각이 나신다, 뭐 아니면은 내가 조금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기억력을 좀 높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천천히 늘려가면 얘도 잘하게 돼요. 게임이란 게 무릇 그렇듯이 습관이 돼서 노력을 하면 잘해지는 거기 때문에 얘도 한번 여러 번 도전하다 보면 정말 기억력 증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OST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는 이제 BGM을 듣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DS 두뇌 트레이닝의 곡 그리고 말랑말랑 두뇌 트레이닝의 타이틀 준비했습니다. 이 두 곡 듣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추리게임 한 개를 일단 메인으로 가져왔는데 만약에 시간이 좀 남는다면 추리게임 2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OST 듣고 저희는 바로 돌아올게요. 참고로 이번에 평점은 굳이 달진 않겠습니다. 두뇌 트레이닝은 진짜 말 그대로 기능성 게임이기 때문에 얘 재미를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말로 OST 듣고 오실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OST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뇌 트레이닝 곡은 좀 압축시켜 놓은, 좀 모아 놓은 그런 플레이리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연달아 틀어드렸고 말랑말랑 두뇌 트레이닝의 타이틀까지 이렇게 듣고 오셨습니다. 좀 두뇌가 말랑말랑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네, 조금 가벼운 농담을 했고 오늘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추리 게임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또 추리 게임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아까 오프닝을 할 때 살짝 언지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정말 스팀에서 인디게임처럼 재밌게 했던 추리 게임들이 여러 개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황금우상의 비밀이라고 하는 콘텐츠인데 얘는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최근에 제가 플레이를 했던 게임이 하나 있는데 얘는 제가 직접 찾아서 하지 않았어요. 직접 찾아서 하진 않았고 제 친구가 너 추리 게임 좋아하지? 내가 추리 안 좋아하는데도 난 이거 좋아했어. 그러니까 한번 해봐 라고 해서 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소개해 드리자면 오늘 소개해 드릴 게임 두 번째인가요? 아무튼 소개해 드릴 게임은 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 라는 작품입니다. 소미에서 개발과 유통을 했고요. 포인트 앤 클릭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는 비주얼 노벨 추리 인디 게임입니다. 인디 게임이고요. 추리 형식의 좀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게임입니다. 개요부터 저희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 경감을 퇴직한 그런 경찰관이 한 분 있는데 퇴직을 하고 12년이 지난 세월 즈음에 젊은 경찰관이 하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경찰관이 주인공한테 말해요. 이제 그녀가 정말 능력이 있었다. 주인공이 능력이 있었다. 정말 사건을 잘 해결하고 했지만 단 하나의 미제 사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서원이 실종 사건이라고 하는 이름의 미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기억을 재구성해서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차려라, 파헤쳐라 라는 형식의 추리게임입니다. 그래서 뭐 줄거리나 이런 걸 다루기 전에 평가를 먼저 해주자면 평가가 정말 좋습니다. 얘는 뭐 메타크리틱 스코어 같은 걸 받지 못하는 소미라는 이 게임 개발사가 1인 개발자예요. 그래서 뭐 그런 메타크리틱 스코어 뭐 이런 건 없지만 그래서 이 스팀 게임 평가를 찾아보면 거의 97%, 96%의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른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이게 평가 개수가 막 10,000개가 넘어가고 이렇진 않지만 그 중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좋은 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가격도 확실히 싼데 그에 걸맞게 플레이 시간이 길진 않습니다. 저는 이 게임의 진상까지 다 맞추기까지 1시간 반? 좀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조금 길게 잡는다고 해도 한 2시간, 3시간? 네, 그 이후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플레이 타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짧은 플레이 타임을 갖고 있지만 스토리가 굉장히 깔끔하고요. 좀 이게 플레이 방식이요. 좀 화자, 시간 순서 뭐 이런 건 모르고 대화 내용을 읽고 그걸 토대로 앞뒤를 짜맞춰서 누가 말했던 거지, 누가 몇 시, 뭐 어떤 사건 이후에 말했던 건지 이런 걸 추리를 하면서 진상을 파헤치는 게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루즈하지 않게 새로 뭐 나오는 내용, 짜맞추는 내용마다 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좀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그런 구성이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술 트릭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설계가 굉장히 잘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소미라는 분이 이전에 개발했던 게임들이 조금 사회 비평이나 이런 부분을 담아서 좀 호불호가 갈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덜 탄 취향을 별로 타지 않는다는 점이 또 평가 상승에 의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레이 방식이 뭐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잘 만들어진 게임이다 보니까 2024년에 국제 게임 페스티벌이 하나 있습니다.
A 메이즈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게임이래요. 페스티벌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놀라운 상이라고 하는 최고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잘 만든 게임이에요.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조금 이제 서원이 실종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이 주인공의 이름은 전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시작할 때 거의 70세 노인의 나이인데, 아까 앞서 말했듯 한 젊은 경찰관이 찾아와서 기억을 되짚어봐라 라고 하면서 기억을 되짚습니다. 기억을 되짚다가 기억을 되짚다가 이제 서원이 실종 사건에 대한 이런 사건을 다시 기억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 이름이 그냥 서원이에요. 서원이라고 하는, 성이 서씨는 아니고 이름이 서원이에요. 서원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실종이 됐다. 그래서 이 서원이 아버지가 이제 서원이를 더 이상 찾지 말아달라,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영원히 남겨줘라 라고 하는 수상한 부탁을 시작으로 회고가 시작이 됩니다. 신기하잖아요. 왜 아버지가 서원이를 더 이상 찾지 말아달라 라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면서 이제 왜 서원이는 실종이 됐는지, 왜 서원이의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럼 서원이의 어머니는 뭘 하셨는지, 이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는지, 요런 제목들, 요런 서술들이 이어지면서 스토리를 추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진짜 1시간 반 동안 진짜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 제쳐둔 채로 이 게임만 1시간 반 동안 주구장창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을 또 하고 싶다라고 저는 정말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미제 사건은 끝내야 되니까 안 본 왜 삽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았는데, 전 진짜 이런 추리 게임 여러분들 아시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라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랬고, 저는 그래서 이 게임 추리 좋아하신다면, 좀 추리를 안 좋아하시더라도 얘는 한번 플레이해봐라 라고 말할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평가를 그래서 얘는 드릴게요. 얘는 5점 만점에 5점을 당연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약간 애매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추리도 좋아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또 스팀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임 중에 추천할 만한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없어서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 이 게임은 바로 페인스 크릭 킬링즈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얘는 EQ 스튜디오에서 개발하고 유통을 한 작품이고, 얘도 추리, 미스터리 어드벤처인데 거기다 약간 호러틱한 게 합쳐진 그런 게임입니다. 미제 사건은 끝내야 되니까는 2024년에 나온 최신 게임이고, 이 페인스 크릭 킬링즈라고 하는 게임은 2017년에 나왔습니다. 조금 됐어요. 그래서 이게 1인칭 미스터리 어드벤처 추리 게임인데, 게임의 스토리는 이 주인공은 저널리스트입니다. 기자죠. 기자인 자넷 켈리가 폐허가 된 마을을 탐색하면서 비비안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범인을 찾는 게임입니다. 그런 게임이고, 이 게임도 평가가 압승은 아니에요. 압승은 아니지만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은, 91%의 사람들이 좋다고 말해준 매우 긍정적 평가받은 좋은 작품입니다. 조금 얘가 이제 인내를 많이 요구하는 작품이에요. 미제 사건을 끝내야 되니까를 플레이를 하고 나시고, 나 좀 추리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좀 끈덕지게 할 수 있는 거 없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난이도가 갑자기 확 높아져 버리는 기분이지만요.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 좀 갑자기 쉬움 단계에서 거의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느낌이긴 한데요. 이 게임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이 자유도가 너무 높아요. 자물쇠는 다 잠겨있고, 지도나 퀘스트 이런 건 없고, 그냥 알아서 찾아야 됩니다. 알아서 그 일기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주요 인물들의 집도 찾고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도 알아서 찾고 일기도 알아서 찾고 추리도 알아서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하는 게임이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웠다라고 평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2020년 5월 1일생이다 라고 하면 2020-0501 뭐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하잖아요. 얘는 외국이라서 이제 월 1 연순이에요. 그래서 2020년 5월 1일이면 얘는 2020년 0501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0501 2020 이런 식으로 좀 헷갈렸어요. 전 이래서 비밀번호를 많이 틀렸기도 했었는데 만약 하신다면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하면은 메모를 참 많이 사적으로 해야 돼요. 메모를 많이 하셔야 또 편하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알아두셔야 할 거는 텍스트 방식으로 글들이 대부분, 스토리가 대부분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들을 다 봐야 되고 좀 일기장, 편지, 메모, 신문기사 이런 것들을 좀 다 봐야 얘가 설명이 편합니다. 만약 이래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그냥 유튜브, 너튜브가 있죠. 요즘 세상엔. 다른 스트리머들이 한 것이라던가 아니면 줄거리 정리 이런 걸 보면 훨씬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약간 드라마를 보는 듯한 기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비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게임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그 게임을 우겨 넣었죠. 우겨 넣듯이 게임들을 여러 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진짜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황금우상의 비밀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추리 게임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론 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에서 나오는 곡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페인스크릭 킬링즈의 곡을 좀 가져올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실 소개를 못 드릴 줄 알았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소개를 못 드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오락가락 하나 봐요. 아무튼 이 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에서 두 곡을 가져왔는데 첫 곡으로는 이성희의 당신을 위한 비밀이라는 곡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에 실려있는 A Secret for You라는 작품, 이렇게 두 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벌써 12월이 다가옵니다. 수능이 벌써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가네요. 정말 여러분들 하시는 일도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번 1년 좀 아쉬운데 하신다면 이번 한 달, 거의 2달이에요. 방송될 때면 한 달 반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이 한 달 반 동안 좀 좋은 성과나 이런 걸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이렇게 마지막 두 곡 들려드리고 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 이번 주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안타까운 소식도 함께 같이 전달을 해드리려고 1분을 좀 남겨놨습니다. 제가 좀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이제 라디오를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해까지 2025년이죠. 2025년까지만 딱 진행을 하고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런 게임들을 많이 쌓아놓고 또 많이 플레이를 해보면서 어떤 걸 소개해드려야 또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이렇게 좀 전달드리게 돼서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저도 이 남은 한 달 반 동안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또 알차게 제가 좋아했던 게임, 제가 많이 했던 게임, 또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임, 이런 것들 열심히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남은 한 달 반도 반드시 본방사수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번에 진짜 OST를 듣고 이번 주 오늘의 세이브 포인트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항상 게임을 소개해드리는 여러분들의 DJ 배민경입니다. 감사합니다.